본부 모임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의대학의 심리학 강좌 157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이언스 오브 해피니스, 행복의 과학입니다. 이것은 예의대학입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명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 모두 5분간 명상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상했으니까 그대로 해요. 이 강좌에서는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아메리칸 패러독스, 그냥 미국의 모습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이 라이프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생활의 만족이죠. 말하면 행복감인데 그것하고 수입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입이 늘면 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비해서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이 떨어질 뿐 아니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더 수입도 늘었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행복 수준이 낮아지고 사회적인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사회의 모습뿐 아닙니다. 한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니 의료시설이 지나는 것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비할 수 없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여러 군데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뿐 아니고 세계적인 병리 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큰 문제일 뿐 아니고 심리학자들에게도 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1940년대하고 2015년대하고를 비교합니다. 1940년대라는 것은 2차 대전 전이죠. 그리고 보나파르트 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만 미국은 이 전쟁에 뛰어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이 시대를 비교해보면 생활은 엄청나게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 수준은 어떨까요?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 수준을 시기라고 했을 때 1940년도에 미국 사람들 행복 수준은 7.5였습니다. 그게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러면 2015년에는 7.5보다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7.2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생활이 풍요해지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나가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돈을 위해서는 배신도 하고, 돈을 위해서는 형제간도 싸우고, 돈을 위해서는 친구 간에도 사이가 무너지고, 돈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중요하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최고다.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어떨까요? 특히 미국 대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대학생들이 1967년도, 또 2005년도, 2018년도에 미국 대학생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967년에는요 돈이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41%였습니다. 절반이 안 됐어요. 근데 2005년에는 절반이 훨씬 넘죠. 돈이다 하는 사람이 7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다 하는 게 미국 대학생에는 70%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돼서 미국 대학생 1만 명에게 조사해 봤더니 83%가 의도가 되는 거죠. 압도적인 다수가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거다. 앞으로 돈 보고 살아가겠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라면 무슨 짓인지 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횡재를 하는 방법이 복권사입니다. 미국 사람은 복권을 사는데 $70 빌리언을 쓴대요. 그러니까 700억 불을 쓰는 겁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미국에 팔리는 총 책값, 영화 입장료, 뭐 기타 오락 전부 합한 것보다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지표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재판하고 돈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가족 간의 사랑보다 돈이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돈 때문에 무슨 일인지 하는 세상을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요. 돈을 위해서 30년 근무하는 회사의 비밀 기술을 외국에 팔아먹고요. 돈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속여서 팔고요. 돈을 위해서 노인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 팔고요. 이 모든 것은 돈이 양심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양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돈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돈이 행복에 관계가 있다, 돈이 관계에 행복이 없다 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과연 돈하고 행복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로 상관지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요 선은요, 행복 수준, 라이프 세티스팩션, 생활의 만족도, 그러니까 행복 수준이죠. 여기는 행복 수준이 1, 2, 3, 4, 5, 6, 7, 8에서 이게 올라갈수록 행복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컴 수입입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 수입이 100만 원 사람, 200만 원 사람, 300만 원 사람, 500만 원 사람, 1000만 원 사람, 이거 수입이, 이거 수입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행복도도 낮고 수입도 낮습니다. 이 점은 행복도도 높고 수입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행복하고 수입하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여러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의 그 행복 수준하고 수입 수준하고가 점을 찍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 말합니까? 행복하고 수입하고는 관계가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교수가 가장 관계가 많은 1인데 이 정도 되면 0.99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봐서 각 월, 변정해서 여러 사람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아 행복하고 수입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정반대가 이 표입니다. 이 표는 점수가 4번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하고 수입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점 같은 거 보세요. 이 점 같으면은 행복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수입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거의 없는 정도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사람을 보면 수입은 굉장히 높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으면 0인데 이 정도 되면 0.25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봤습니다. 갑은 이렇고, 어른 이렇고, 병은 이렇고, 등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거였느냐, 이거였느냐. 근데 결과는 이거더라, 이거죠. 이거 0.25인데 0.25보다 더 나빠서 발류, 월드 발류 서베이라는 조사해봤더니 0.1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수입하고 행복하고 사이에는 관계가 별로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수입이 행복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듭니다. 수입이 많다면 행복해지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 카니만이라는 사람은 그 심리학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은 수입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표 가지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수입이 낮은 거고 점점 수입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입이 낮은 사람, 이거는 행복 수준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 수준도 낮고 수입도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행복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20주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수입이 늘어도 행복 수준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늘어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행복하고 사이에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수입이 늘면 행복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은 일정한 수준 내 수입이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입이 더 늘어도 별로 행복 수준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카네만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 일정한 수준이라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연봉 7만 5천 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카네만 교수는 앙거스 디틀 교수라는 사람하고 합해가지고 더 정밀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참고로 인공지능 재미나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러니까 수입하고 행복하고 사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답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 힘이 생기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옛날보다 좋아지는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행복.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면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사면 살 때는 기분 좋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보면 그 차 봤을 때마다 행복하다 느낌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행복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2배 되고 3배 되고 생활이 익숙해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은 익숙해지는 버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점점 그것 때문에 행복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겪는 행복감이나 그다음에 매일매일 겪는 긍정적인 이 감정은 연봉이 7만 5천 불 도달할 때까지는 올라가지만은 그것만 넘어가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행복감은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카네만이 최근에 한 신청 연구의 결과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5만 명, 미국 사람 45만 명에 대해 가지고요. 엄청난 수죠. 45만 명에 대해서 2008년, 9년 2해 동안의 조사를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포지티브 아펙트,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미소 짓는다든지 행복하다고 느낀다든지 나날이 즐겁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감정, 행복에 대한 감정적으로 행복한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복을 생각해 보냐면 not blue.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 걱정과 슬픔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도 한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그것도 행복의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행복한 감정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불행하지 않는 그리고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는 행복을 또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입이 적은 사람은 수입이 올라갈수록 행복 수준이 올라갔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전하고 나면은 이 행복이나 수입이 늘어나도 별로 증가하지 않더라는 것이
이 다니엘 사례만에 최근에 있는 겁니다. 45만 명이나 가지고 한 연구니까 이건 그 전역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입이 늘면 행복할 것이다. 수입이 늘면 차도 좋은 차 사고 집도 좋은 차 사고 집도 가지고 하니까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낀 감정은 돈이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돈 벌이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행복 돈을 위해서 집하고 쏘고 돈을 위해서 가족과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돈을 위해서 사기치고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아까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미국은 그 수입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그건 다른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방글라데시는 어떻고 인도는 어떨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 차가 있을까요? 이것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수입은 행복하고 별 관계가 없다. 나라가 달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수입이 늘면 행복도 늘더라. 비교적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생활만 충족이 되면 돈은 행복에 대해서 그게 관계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는 행복 수준이요. 거의 같습니다. 수입이 적으나 수입이 많으나 행복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가, 요즘에 어느 나라가, 요즘에 어느 나라가, 요즘에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전 같으면 수입이 늘어나는데 행복이 오히려 줄어든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인지 좀 이해하기 좀 힘드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경영으로 말하면 부자 나라에서는 수입이 늘고 쭉 행복은 별로 관계가 없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수입이 올라가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수입이 많은 가정이 수입이 적은 가정보다도 행복 수준이 좀 높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에드디나는 행복에 관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게 있습니다. 에드디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보다 심리적인 풍요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돈을 악착스럽게 모으는 게 아니라 깊은 수양을 해서 정신적으로 넉넉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일, 이게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가를 봐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아야 하는 데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넉넉하게 살아야 하는 데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정신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돈은 하지 말고
더 좋은 훌륭한 심선을 갖는 데 대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